네, 저희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네. 이 시간부터는요,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런 구도로 토크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매니저님. 제가 방송 매경에 되게 오래 했는데요. 정말 새로운 구도로 지금 하고 있어서 오늘 과연 방송 사고 없이 한 시간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되게 좀 긴장됩니다. 네. 저희는 방송사고 나도 예능으로 만들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럼요. 다들 프로시니까. 저희도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영민 매니저와 함께 오늘장 시장 바로 또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불금을 앞두고 우리 시장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시장 흐름이 정말 좋았는데 일단 처음으로 제가 여쭤볼 거는 우리 시장 왜 이렇게 좋았는지 네. 그것입니다. 실제 지금 국내 증시가 8월 들어서면서부터 되게 좀 분위기가 좀 산뜻해지고 있잖아요. 네. 되게 좀 강하게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직도 시장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건지 그리고 왜 올라가는 건지에 대한 이제 궁금증들을 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그런 이슈들을 좀 분석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짚어봤으니까 저희 또 본격적으로 빅 이슈 들어가 봐야겠죠. 오늘 저희가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역시나 국내 증시 왜 이렇게 강한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8월 달 들어서 뭐 8월이라고 해봤자 4일 지났죠? 네. 그런데 국내 증시가 지금 빨간불을 또 연이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강한지 우리 민소 씨는 아시나요? 혹시 외국인이 들어와서 강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랠리다, 뭐 네. 베어마켓 랠리다, 썸머 랠리다 이러는데 매수 심리가 좀 이거 사봐야 되나?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맞아요. 뭐 다 맞는 얘기예요. 네. 정답을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근데 좀 허무할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올라가는 이유가 없다. 시장이 이제 모든 악재를 좀 다 반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도 올라가는 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좀 되짚어 보면 지난 6월 달에 시장이 빠졌던 이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악재에 대한 이제 공포 심리 때문에 시장이 많이 주저앉았었잖아요. 그때 사실 우리 국내 증시가 단기간에 20%가 넘게 이제 급락을 했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한 달 동안에 평균적으로 30, 40% 정도 빠졌거든요. 워낙 많은 종목들이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급락세를 연출했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씩 이제 개선되면서 그런 종목들의 이제 가격 만회 시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제가 7월 달에도 이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급락에 따른 어떤 되돌림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차트를 좀 보면서 제가 이제 코스닥 차트를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네. 6월 22일 날 시장이 아주 강하게 조정을 좀 받으면서 올해 연중 코스닥 시장에 저점을 만들었거든요. 그 저점을 만든 자리가 이 부분이에요. 이날 이제 바닥을 찍고 일시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 들어오는 듯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밀린 자리가 이날 이제 7월 4일 날이거든요. 네. 차트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7월 4일 날 요 저점을 만들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앞에 요 네모를 제가 두 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 요 자리에 이중 바닥을 만들고 추세적인 이제 반등이 진행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요 날 무료 방송을 진행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네. 완벽한 저점이 만들어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실제로 투매 심리가 워낙 좀 크게 달했었기 때문에 이 저점을 딛고 장대 양봉 만들면서 이제 바닥을 좀 쳤기 때문에 완벽한 저점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제가 사실 평소에는 잘 말씀을 안 드리는 얘기를 했어요. 빚을 내서라도 주식을 더 사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주가가 단기간 안에 급락을 하다 보니까 무섭죠. 반등이 들어올 때마다 무서우니까 이게 또 빠질까 봐 주식 비중을 자꾸 줄이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었던 분과 주식 비중을 줄인 분들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교를 해보면 어떤 분들이 계좌가 빠르게 회복됐을까요? 당연히 주식을 더 채워놓으신 분들이 훨씬 더 빠르게 계좌가 회복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급락장 때마다 나오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실수예요. 사실 미리 급락하기 전에 현금 비중을 만들어서 주식 비중을 줄여서 리스크 관리를 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데일리로 시장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추세적인 하락이 급하게 진행될 때 주식 비중을 줄이고 리스크 관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시점에서 살아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상 시장이 반등이 들어올 때 지수가 반등이 들어오는 것만큼 내 계좌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제일 좋은 전략이 주식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이 제가 뭐 다른 전문가분들을 안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데드캣 바운스, 고양이를 많이 죽였어요. 네. 고양이 데드캣 바운스가 나온다. 그다음에 뭐 베어마켓 랠리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랠리가 지금 한 달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8월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상승폭이 지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유 없이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지만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워낙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가격 회복이 좀 나타나면서 지금처럼 주가 상승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사실 저는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객관적인 이제 근거들을 좀 말씀드려 보면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310원대에서 네. 움직이고 있잖아요. 보통 많은 분들이 환율이 높으면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팔고 나간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가 지금 역전돼 있는 상태죠. 한미 금리 역전도 역시나 이제 외국인들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꾸로 외국인들은 그때부터 주식을 많이 사고 있어요. 환율이 올라갔는데 왜 외국인이 들어왔을까요? 사실상 이제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는지를 좀 보면 여기 보시면은 지금 7월 말부터 딱 하루를 빼놓고 지금 계속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네. 있죠. 특히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무려 6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순매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 들어서 지금 최장 기간 순매수예요. 1월 초에 5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으로 지금 거의 8개월 만에 처음으로 5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방금 질문 주셨던 것처럼 왜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하느냐. 너무 간단한 거죠. 실제로 지금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사실상 이 많이 빠져 있는 주식들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인가 동시에 원달러 환율도 1310원을 지금 뚫고 올라간 상태예요. 네. 환율이 1300원을 넘어간 게 13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원달러 환율이 과연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1350원 정도 수준 아닐까요? 근데 만약에 환율이 정상화된다라고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은 1150원에서 1200원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환율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하는 이유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1200원대로 수렴할 수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사서 주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환율도 예를 들어서 1200원 수준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 플러스 환차익도 거의 10% 가까이 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에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실제로 7월 달부터 이런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국내 증시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은 기조적으로 계속 외국인들이 7월까지도 매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8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보시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보다 순매수가 계속 강하게 지키고 있죠. 오늘은 외국인들이 지금 1,300억 원을 넘게 순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역시나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강해지면서 지수의 상승폭이 훨씬 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상황에서 보면 결국에는 수급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게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매크로 변수예요. 네. 우리가 상반기 때 시장이 워낙 좀 어려웠었던 이유 그리고 이제 7월 초까지도 시장이 정말 좀 곤욕을 치렀었던 이유가 결국은 매크로 변수잖아요. 뭐 매크로 변수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지겹도록 우리가 들었었던 물가 상승에 대한 리스크. CPI가 뭐 40몇 년 만에 9.1% 상승했잖아요. 그 물가 상승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또 하나는 물가 상승에 따른 긴축 이슈가 있었죠. 요 두 가지 이슈가 사실은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발목을 잡았었던 상당히 좀 강한 악재였는데 지난 7월 FOMC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이 기류가 정말 좀 빠르게 선회하고 있죠. 물가는 이미 7월 달에 빠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네. 대표적으로 유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이제 갤런당 4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한때 6.5달러까지 올라갔던 게 4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정말 많이 빠진 거거든요. 휘발유 가격이 빠지면 연동된 상품 가격들도 당연히 같이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되는 7월 달 CPI는 상당히 물가 상승폭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제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긴축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해서 공격적인 긴축 시그널을 보내면 경기가 지나치게 좀 얼어붙을 수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걸 이제 경착륙이라고 하잖아요. 경기의 경착륙에 대한 이제 가능성을 약간 이제 어찌 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해소를 좀 시켜준 거죠. 이런 이제 매크로 변수들이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국내 증시가 이제 좀 탄력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저는 별 이유가 없어요. 뭐 이런 것들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건 그만큼 우리 국내 증시가 6월 달에 많이 빠졌다. 글로벌 증시 전 세계적으로 주요국 증시 중에 가장 많이 하락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증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아주 빠르게 가격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낙폭 과대주들을 조금 찾아보는 게 더 좋을까요? 그렇죠. 어제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낙폭 과대주예요. 어제는 게임주들 중에서도 업종 대표주가 올랐잖아요.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네. 그리고 오늘도 위메이드가 급등을 했고 대표적으로 또 제약 바이오 업종이 올랐어요. 제약 바이오 업종도 업종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알테오젠, 뭐 레고캠 바이오, 오스코텍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낙폭 과대 종목들의 순환매는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8월에도 이 상승세가 이어질 확률이 조금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또 실적 시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온다면 최근에는 실적이 좋게 나와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8월 시장은 실적을 봤을 때 잘 나왔다면 컨센보다 상회했다면 그 종목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 시장이 지수가 이제 올라가고 떨어지고보다 더 중요한 건 개별 종목들의 매기가 이제 살아났다는 거. 우리가 5월, 6월 시장을 한번 다시 반추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는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오늘처럼 위메이드 맥스 뭐 이런 종목들처럼 상한가 순식간에 안 가죠. 상한가 가고 급등하는 종목을 찾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네. 진짜 그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은 전쟁 이슈와 관련된 뭐 물가 상승과 관련된 닭고기. 그러니까 시장하고 거꾸로 움직이는 그런 이슈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막 급등하는 정말 소수의 종목들이 급등하는 장이었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아니 이게 어제 그냥 장중에 나왔던 별 대수롭지 않은 뉴스인 것 같은데 왜 이 재료를 가지고 상한가를 가지 싶을 정도로 종목들의 탄력이 너무 좋아진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고민할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을 빨리빨리 좀 선점을 해야 되거든요. 평소와는 다르게 개별 종목들의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내기가 정말 좋은 시장이 지난주부터 현재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8월 한 달 내내 그런 모멘텀이 당연히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적 시즌이잖아요. 근데 역시나 실적 시즌인데 대형주들은 이제 실적 발표 다 했어요. 네. 웬만한 대형주들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전부 다 했고 뭐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도 오늘 대한항공 실적 발표했고 웬만한 것들 실적 발표 다 했거든요.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중소형주들이 또 실적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기대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와야 되고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져 있었던 종목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가능성이 더 높은 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 아무리 지금 실적이 좋아도 업황이 피크아웃이다 이래버리면 주가 잘 못 움직이잖아요. 네. 지금 그런 우려 때문에 잘 못 움직이는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반도체 기판 같은 종목이거든요. 심텍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주가가 되게 무겁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을 찾으시려면 이런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는 종목 중에 실적이 뭐 지금 좋은 것보다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강한 종목들. 어제 카카오 게임즈가 왜 급등했죠? 실적 이슈로. 그렇죠.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15%가 넘게 급등한 거잖아요. 카카오 게임즈도 주가가 보시면은 너무 많이 빠져서 거의 52주 신주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막상 실적을 딱 발표를 해보니까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많이 쳐놨다가 네. 쇼커버가 아주 강하게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인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적어도 8월 중순 이후까지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저는 더 올라간다라고 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빨리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좀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달에는 썸머레를 좀 기대해봐도 되겠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또 우리 내주부 시청자분들도 소외되시면 안 되니까 네.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섹터를 잡아보면 좋을지가 궁금하죠? 네. 우리 민수 아나운서랑 제가 어떤 업종, 어떤 섹터를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네. 우리 매니저님은 8월 달에 어떤 업종이 좀 대장주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그냥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냥 다시 보자 BBIG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그 중에서 지금 바이오하고
지금 게임 종목들, 인터넷 게임 종목들이 지금 움직였잖아요. 네. 오늘 사실 뭐 위메이드 맥스 같은 이런 게임주만 움직인 게 아니라 카카오가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정말 강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카카오 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 이런 종목들도 진짜 많이 빠져 있는 구간에서 외국인 기관들의 저점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가격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결국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8월 달에 좀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은 제가 뭐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을 지금 언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진짜 지금 제가 뜨문뜨문 말씀드리는 종목들의 차트를 열어보시면 와, 이 종목 이렇게나 많이 빠졌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겠다 싶을 정도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자리에 있던 종목들이거든요.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한 게임 업종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 플러스 수급이 지금 확산되는 움직임을 보면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아주 강하게 주가가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오늘 뭐 위직 스튜디오라든지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이런 종목들까지도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 들어왔기 때문에 네. 여전히 저는 8월 달에 BBIG 종목을 잘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하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팁을 드리면 공매도가 좀 많았던 업종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어저께 이제 게임 업종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 거의 대부분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카카오 게임즈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도 사실은 어제 오전장 초반까지는 주가가 되게 지지부진하게 뭐 1, 2%, 2, 3%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관들이 이제 입질 매수를 딱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쇼커버를 하면서 공매도를 워낙 많이 쳐놨기 때문에 그걸 다시 매수하는 흐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제약바이오가 움직인 것도 기관들이 산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제약바이오 업종을 완전히 바스켓으로 매수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이라든지 레고캠바이오, 오스코텍 이게 시가총액이 다 조 단위가 넘어가는 중대형주들이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을 특히 JP모건 창구 같은 이런 데서 강하게 쇼커버를 해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보실 때 좀 수급적인 이슈만 조금 더 체크를 좀 해보시면 대차장고가 아주 높은 종목 중에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되는 BBIG 안에 속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 지금 8월 달에 집중해야 되는 업종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게임, 메타버스, 바이오 중에서 가장 수급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외국인 수급이 쏠린 섹터는 어디예요? 게임 업종이죠. 아, 게임 업종이 지금 가장 좀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만만해요.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까 사실 기관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쉬운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제약 바이오도 이게 주가가 막 이만큼 올라와 있는 신고가 랠리를 지금 배팅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바닥권에 배팅을 하고 있거든요. 게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저께 반등이 들어왔던 펄어비스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완전 52주 신저가 자리에서 어저께 한 10% 가까이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온 거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거든요. 원래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닥에 머물러 있는 종목을 잘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수를 해놓고 이게 언제 움직일지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네. 쉽게 손이 안 나가잖아요. 물론 물려 계신 분들이야 이제나 저제나 이제 반등을 기다리고 계시겠지만 신규 매수, 새로운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잘 매수를 안 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적당히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강하게 매수를 완전 들이붓는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어저께도 완전 게임 업종을 바스켓으로 매수를 했고 오늘도 제약바이오 업종을 그런 식의 이제 매수를 좀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강도를 따져보면 저는 지금 게임 업종이 가장 좀 강할 거라고 보고 그다음 이제 제약바이오 특히나 방금 제가 공매도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지금 공매도가 되게 이슈가 많잖아요. 네. 제도 개선부터 뭐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얘기들도 많고 심지어는 뭐 HLB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다가 그냥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내가지고 공매도를 처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하고 있잖아요. 개인 주주분들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이 공매도를 좀 타개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전략적인 접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수급이 좀 많이 쏠려 있었던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주가가 터닝이 될 때 아주 강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달 또 썸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득 안고 또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 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들여다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빅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장 살아나는데 부진한 IT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일단 뭐 대장주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실적이 좋았죠. 네. 그런데도 주가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밑단에 있는 부품주들도 조금 주춤거리는 움직임인데 이게 왜 그런지 매니저님 이유를 네. 좀 찾아주세요. IT 업종이 부진한 이유 사실 뭐 삼성전자 차트 지금 잠깐 제가 열어놓고 있는데 네. 단기 반등은 좀 들어왔어요. 그죠? 들어왔는데 주가가 거의 2주 동안에 움직이질 않고 이렇게 지금 지겹게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 기간 동안에 코스피 지수가 거의 6, 7%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도 네. 삼성전자는 완전 드러누워 있거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소부장 종목 중에 이제 가장 좀 대표적으로 실적이 너무 좋은 이제 심텍이라는 종목. 보시는 것처럼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오히려 주가 뒤로 밀려버렸어요. 네, 네. 올라가질 못하고. 분기에 1,000억이 넘게 지금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간다. 그럼 도대체 실적을 얼마나 내야 주가가 올라가느냐.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가라는 건 그래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이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만 더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그리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A라는 기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실적이 성장하면서 그 주가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올라왔죠. 근데 만약에 요번 2분기 때 실적 발표를 딱 했는데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 그동안의 실적보다 눈에 띄게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실적이 만약에 올해 들어서 가장 좋은 실적이라면 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인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제 거죠. 내려갈 이유밖에 안 그렇죠. 남았다. 너무 좋은 이제 실적인 건 알겠지만 3분기 때, 4분기 때도 너네 분기에 1,000억씩 벌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IT는 경기에 워낙 민감한 업종이고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에 따른 IT 세트에 대한 수요가 부진해질 거라는 우려가 아직까지 완전히 말끔히 해소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업황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IT 세트 기업들도 시장이 지금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조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어찌됐건 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 우리 국내 증시는 오늘 제가 낮에 뭐 이런 표현을 좀 써드렸는데 마지막 퍼즐이 IT거든요. 네. 결국 IT가 올라가야 8월 달에도 추가적인 이제 지수 상승을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스마트폰 신작에 대한 공개가 또 있는데 그거 모멘텀으로는 IT, 뭐 반도체 올라갈지 네.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업황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살아날 수 있는 또 모멘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일단 애플이 아이폰 14를 9월 중에 이제 출시를 하잖아요. 근데 네. 지금 아이폰에 대한 잠재 수요가 무려 7억 대나 된다고 해요. 7억 대.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구의 거의 10분의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거의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교체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먹고 있는, 혹시 아이폰 쓰시나요? 네. 저 아이폰. 교체하고 싶죠? 사실 교체하고 아니, 싶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네. 네. 어쨌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폰 12, 그러니까 아이폰 12 이후에는 소위 말해서 아이폰이 뭔가 혁신적인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네. 아이폰 11부터 11, 12, 13까지는 거의 큰 변화가 없이 계속 왔거든요. 네, 그러다 카메라만 보니까 조금 바뀌고. 그렇죠. 카메라 이제 화소만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됐을 뿐이지 기능적인 측면에서 아주 좀 혁신적인 변화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11을 쓰시는 분들, 12 쓰시는 분들, 13 쓰시는 분들도 교체를 해야 될 주기가 지났는데도 교체를 안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게 그랬어요. 벌써 4, 5년이 지났으니까 아 이제는 못 참겠다. 무조건 바꿔야 되겠다. 네. 조건 나쁘건 상관없이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폰 14가 출시되면 주가가 정말 강하게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애플 주가가 최근에 보시면 정말 눈에 띄게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애플 시가총액이 3천조 원이 훨씬 넘는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최근에 주가가 애플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차트를 좀 열어봐 주시면 지금 바닥에서 애플 주가가 129달러까지 빠졌던 게 최근에 지금 오늘 종가가 166달러까지 올라왔거든요. 단기간 안에 30%나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정도로 지금 강하게 애플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도체하고 스마트폰 출시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냐. 아니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다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IT 세트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관련된 업황도 스마트폰 출하량이 늘어나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메모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작 스마트폰 출시에 영향을 받으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다음 주 수요일이죠. 네. 8월 10일 날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죠. 폴더블 4 시리즈가 이제 공개가 되는 거예요. G 플립 그다음에 폴더 4가 공개가 좀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해는 정말 뭐 많게는 2,500만 대 가까이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특히나 이제 G 플립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디자인적으로 선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예상보다 훨씬 더 좀 좋은 견조한 이제 판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IT 업황, 반도체 업황에 조금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관계되어 있는 종목들을 같이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면 애플 수혜주는 뭐 대표적으로 LG 이노텍 네. 뭐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카메라 모듈 중에 하나만 더 끼워 넣으면 자화전자 같은 종목. 뭐 지금 당장은 애플향 매출이 크진 않지만 애플향 쪽으로 이제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좀 반영될 수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기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대표적인 애플 수혜주인 BH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모멘텀이 있어요. 뭐 어떤 신작 걸까요? 스마트폰 출시되는 것 말고도 네. 사면? 맞아요. 어.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올해 2월 달부터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2월 달에 정권이 좀 바뀌기 전에 네. 그때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서 좀 사면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기대를 좀 가졌었는데 뭐 어쨌든 그때는 좀 무산이 됐죠. 네. 근데 이번에는 정말 사면이 될 것 같아요. 현실이 광복절? 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휴가 중이시잖아요. 네. 휴가 가서 뭐 하시겠어요? 뭐 어제 보니까 연극도 연극 봤대요. 보셨는데 연극을 보시면서도 그래도 국정에 대한 구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터닝 포인트를 분명히 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정치인들 사면은 아직도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롯데 신동빈 회장에 대한 사면은 대부분의 국민들 과반수 이상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거의 63%,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 거의 58%가 넘는 국민들이 사면에 찬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워낙 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을 해 있다 보니까 적어도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들이 대부분 좀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이번에는 8.15를 기념해가지고 특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 주쯤 해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부분들, 뭐 가시적인 결과물들이 좀 나오겠죠. 네. 그렇게 되면 반도체와 관련된 신규 투자 혹은 뭐 M&A 뭐 이런 이슈들이 강하게 좀 부각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했잖아요. 튀었죠. 네, 저는 무인공장. 그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벌써부터 삼성은 하나씩 뭔가 이제 군불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돼서 경영 일선에 이제 복귀됐을 경우에 어떤 것들을 먼저 추진해 나갈 것인가. 2030년이 되면 무인공장을 설립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차량용 반도체 M&A 지금 뭐 인피니온이라든지 NXP라든지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 출장을 다녀왔잖아요. 네. 그때 분명히 몇몇 기업들 접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기업에 대한 M&A도 가시화될 수 있고 그리고 파운드리 쉽게 얘기하면 뭐 ARM과 같은 이런 이제 팹리스 회사에 대한 어떤 지분 투자 그리고 파운드리에 대한 공격적인 어떤 설비 투자 얼마 전에 삼성전자 이제 3나노 공정 양산을 이제 처음으로 시작했잖아요. 네. TSMC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제 3나노 양산을 시작했는데 적극적으로 이제 고객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설비 효율, 소위 말해서 우리가 수율이라고 하죠. 이 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 수율을 끌어올릴 때는 결국은 미세 공정에 대한 투자, 뭐 EUV에 대한 투자가 또 진행이 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또 살아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진다. 이 정도가 되면 IT 업황, 시장보다도 훨씬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 IT 업황도 조금은 살아날 수 있는 모멘텀을 좀 만들고 시장 랠리에 이제 IT 업종까지 가세가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면서 8월 달은 뭐 그야말로 무난한 시장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행히 IT 부품주들이 좀 살아날 만한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네요. 네. 그럼 그 안에서 저희가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사실 IT 부품주 안에서도 섹터가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어쨌든 가장 좀 직관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삼성이 어떤 수혜주로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단발성 테마이지 않을까 네, 싶어요. 너무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2030년까지 이제 무인공장 설립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결국은 앞으로 이제 반도체 인력난이라든지 이런 문제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무인화는 어쨌든 계속해서 좀 추진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종목 뭐 해성 TPC라든지 삼익 TH카이라든지 이미 시장이 좀 알려져 있는 종목이지만 다른 종목들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덜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스마트 팩토리. 그렇죠.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종목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는 단연 뭐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동진 세미캠이에요.
제가 아까 게임 업종이나 바이오 업종을 얘기를 할 때 외국인들이 공매도 쇼커버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매수한 종목들이 가벼운 종목이 아니고 코스닥 중에서도 업종 대장주들을 먼저 샀거든요. 네. 그럼 소재 종목들도 만약에 이제 그런 식의 쇼커버가 좀 들어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동진세미캠이에요. 이 종목은 이제 EUV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SNS텍이라든지 FST 같은 종목들도 EUV 이제 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소재들을 만드는 기업. 그 다음에 가온 칩스 같은 경우에는 요 회사가 이제 ARM과 이제 파운드리 팹리스 회사거든요. 삼성전자하고도 거래를 하고 ARM과도 이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와 관련된 수혜주로 또 주목을 한번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두루두루 한번 보시고, 마지막으로 그냥 단순히 이건 그냥 네. 테마로만 딱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 가장 직관적으로 로봇주 중에 삼성 M&A 테마 하면 딱 떠오르는 종목 하나 있잖아요. 휴림? 그렇죠. 네. 휴림 로봇. 그게 이제 누구나 다 그냥 예상했을 때 이재용 부회장 사면 된대 하면 그냥 휴림 로봇을 제일 먼저 쳐볼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직관적인 종목이 이제 휴림 로봇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지분을 이제 투자해가지고 2대 주주로 올라와 있는 에이테크 솔루션, 그 다음에 아남전자 이런 종목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전장, 뭐 차량용 반도체 뭐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같이 움직였던 또 좀 테마성 종목들이기 때문에 에이테크 솔루션과 아남전자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